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동 중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사회는 학벌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미국에 성공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학벌 사상에 세뇌당해 있어요. 세뇌라는 거는 꼭 북한이나 막 이런 공산당들이 막 자신 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세뇌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꼭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학벌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세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전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 좋아야 성공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학벌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그래서 학벌 사상은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먹혀요. 근데 그거는 한국 땅에서만 존재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먹히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본인의 실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면 그 면접 볼 때 그 정확한 그 대답을 해야지만 붙는 거예요. 학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학벌을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학벌을 거의 안 봐요. 진짜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학벌 사상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미국에 와서도 학벌 사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 그 한인 어르신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인데 무슨 세미나냐면, 이분이 나이가 80대예요. 80대 남자분이신데,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28살 땐가 이민 온 거예요. 28살 때 이민 와서 지금 80대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미국에서 50년 사신 분이에요. 한인분.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처음에 28살 때 미국에 왔을 때 이 무일푼으로 왔다고 해요. 무일푼.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미국 가는 비행기표 구매하는 돈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딱 한 달 버티려고 그 당시 돈으로 한 달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딱 들고 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 옛날 어르신이니까 깡다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무일푼으로 미국에 정말 건너와서 지금 80대가 됐는데, 지금 재산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대자산가가 되셨어요. 미국에서 정말 성공한 거죠. 그래서 너무 성공한 한인이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국에 성공했는지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거예요. 세미나 잘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미국에 왔다고요? 무일푼으로 비행기표 겨우 끊을 돈과 한 달 버틸 생활비로 와가지고 한국 돈으로 재산 100억 원의 대재산가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성공이에요. 흑수저가 지금 100억 원을 버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 죽기 전에 이 한인 후배에게 자기가 배운 일생일대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서 녹음하면서 막 노트 필기하면서 정말 배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공부하러 온 한인분이 계셨는데, 요 분이 안타까워요. 요 분이 미국 유학파도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미국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닌데, 남편도 유학파가 아니에요. 남편도 미국 직장을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한국에서 그 미국 그 출장을 보낸 거예요. 3년 출장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오는 바람에 따라오신 한인 어머니 분이세요. 학부모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한국 회사에 그 출장 업무를 하느라고 미국에 이제 3년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미국에 와서 자녀를 이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분 참고로 이제 자녀가 이제 미국에서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학생이었는데 미국으로 이제 미국 중학교로 전학을 온 거죠, 자녀가. 그래서 이제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 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한국 어머니들 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미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이거를 궁금해서 이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에서 이제 이 대재산가 할아버지 분께서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논리가 있어요. 핵심 이론. 그리고 이분 자녀가 또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미국에서 랭킹 2등 하는 최고 명문대 의대에 자녀를 또 보낸 거예요. 최고 명문대.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도 최강이고 돈도 최강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최강의 이 성공을 거두신 이분이 미국에 무일푼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강의 성공을 한 거죠. 그 노하우 들어야 돼요. 제가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녀 교육론, 이분의 자녀 교육론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분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국의 학벌 사상에 자기도 세뇌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민 왔을 때 이제 자녀가 그때 이제 한 2살 정도 되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냈겠죠, 자녀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식 학벌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최고의 학군, 뭐 한국으로 치면 강남 8학군 같은 요런 데서 자녀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없는 돈 쪼개가지고 이 미국 최강의 학군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근데 이분은 어떻다 그랬죠?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집은 가난하고 뭐 그런데 최고 학군으로 이사 가니까 거기 다니는 미국 그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미국 학생들은 다 집이 잘 살고 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가 교육순위 높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떻게든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이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열등감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살고 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기 집은 가난하니까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애들은 또 공부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치면서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이 환경에서 아이를 구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런 고만고만한 동네로 이사 갔을 때 아이가 더 이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동네 애들은 막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해도 내가 공부를 잘한다 라는 느낌을 아이가 갖게 되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 뚝심으로 결국에는 미국의 명문대에 의대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쫙 나누는 거예요. 굉장하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안타깝게
이 한인 아주머니 분이 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 말의 핵심이 뭐냐면, 굳이 좋은데 그런 데서 공부해봤자 열등감이 심해지니까 자존감이 밝은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분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뭘로 이해했냐면, 그 분이 처음에 그래서 그 좋은 학군에 왜 갔는지를, 그것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나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강남 파라코 같은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의대 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을 거꾸로 이해한 거잖아요. 자, 화자가 말한 그 핵심은 뭐냐면, 아이를 처음에 강남 파라군 같은 미국 좋은 학교를 보냈는데 깊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삐뚤어져서 거기서 아이를 구출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했더니 아이가 크게 성공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거 영어로 얘기했던 것도 아니에요. 한국인들끼리 때문에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알아들었냐? 그 처음에 갔던 그 강남 파라군 같은 그 명문 그 초중고등학교 있는 동네에 나도 애를 보내야겠다라고 거꾸로 이해한 거죠. 안타까워요. 그 80대 할아버님께서 강의 내내 종종 한국의 이 학벌 사상은 아이를 망친다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너무 세뇌를 심하게 한국에서 받은 이 아주머니가 학벌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학군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요 사상에 빠져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 강의 내내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할아버지가 기독교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두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경제관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좌파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빚을 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빚을 혹시라도 살면서 지게 되면 바로 빚을 먼저 해결해서 빚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먼저 탕감하고 알짜배기 현금을 축적한 후에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처음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린 다음에 목돈이 생긴 거 가지고 큰 돈으로 이제 집을 주고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핵심 원리는 투자하기 전에 빚지지 말라, 성경에서 빚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빚을 먼저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좌파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혹하거든요. 그거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거는 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 요분은 그때 막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다 자기보다 잘 살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한 것이 또 뭐였냐면은 독일차를 뽑았어요. 빚내가지고 독일차를 뽑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00억대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 했던 핵심은 빚지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와서 한다는 짓이, 미국에 막상 이민 와서 정착해보니까 한인들이 다 잘 살고 자기는 주눅 들어서 빚내서 독일차부터 사셨다는 거예요. 가난의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인 아주머니께서 이 성공한 분이 하신 말을 왜 못 알아들었냐면, 한국에서 너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벌 좋아야 된다, 학군 좋아야 된다, 이런 사상에 빠져 계시고, 또 어떤 사상에 빠져 있냐면 차가 좋아야
독일차 타야 무시 안 당한다. 요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 황금 같은 그 강의를 듣고도 깨닫는 게 고작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워온 이 잘못된 사상, 이 비진리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는 미국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일본 차 타고 다녀요. 왜냐면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고장 안 나기 때문이에요. 독일 차에 막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남에게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급핏으로 승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연급핏만 잘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16분을 소비했는데 16분을 소비한 제 시간을 아까워지게 만들 만큼 듣고도 돌아서서 또 학벌 쌓고 또 남에게 잘 보이려고 뭐 독일차 사려고 빚내서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 또 있겠죠. 그 인생 망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